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보호찬스크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민간 수소차의 수소탱크가 터지면서 형성된 작은 버섯구름이었습니다. 기술이 평화적 용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오늘날 전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보호찬스크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후퇴하여 전략적 위치에 있는 골재 공장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고 테슬라 배터리와 토요타, 미라이 수소차에서 떼어낸 고압 수소탱크를 결합해 원격 조종 차량을 제작했습니다. 이 수소탱크는 1만 사이의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하며 폭발 시 TNT 162kg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버섯구름은 핵폭발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소차의 수소탱크는 본래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탱크는 충돌이나 외부 압력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수소의 폭발성을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폭발물과 결합된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창의성과 군사적 혁신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의 핵무기 경쟁 속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1952년 미국은 아이비 마이크라는 이름의 첫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폭탄은 10.3메가톤의 폭발력을 기록하며 당시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소폭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의 결합을 통해 작동합니다. 먼저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일으켜 엄청난 열과 압력을 생성하고 이 열과 압력이 수소 원자핵들을 융합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기존의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히 말해 핵분열이 핵융합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61년 소련이 시험한 차르 봄바입니다. 이 폭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폭발 당시 약 50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폭발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소차 기술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 모델인 니로는 친환경 자동차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니로와 같은 수소차는 토요타 미라이와 유사한 고압 수소 탱크를 사용합니다. 이 탱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폭발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탱크도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드론 기술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드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수소차의 수소탱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사적 혁신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군사적 응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평화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술의 군사적 이용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소차의 수소탱크를 개조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창의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나 동시에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그 사용은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보우찬스크 사건은 민간 기술이 전장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대응한 수소 탱크 활용, 드론 폭탄을 조명해보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알아보았습니다.